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발라드림이 정말 어렵게 찾은 퍼즐이었죠. 정예원 선수인데요. 발라라는 팀의 풀이 워낙 좁기도 하죠. 굉장히 어렵게 영입을 했고 들어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리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나오면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데 물론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선수라는 얘기죠. 물론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리는 선수도 있고요. 부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경기를 결정한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팀의 승리 요소, 필수 조건이 됐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부분이에요. 가장 최근 국대팸과의 경기도 결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뼈예원이 득점하면 승리한다. 이거 공식화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합류한 다음에 지금 3승 6패. 팀 성적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3연속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라드림이 3연패라는 기록은 없었어요. 항상 2연패 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는 이기곤 했는데 최초로 지금 3연패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뼈예원 선수죠. 특히 항상 이 클러치 경기, 시속 게임에서 혹은 중요한 길목에서 발라드림이 강강약약, 도깨비 팀 정도에서 머물고 미끄러졌던 것이 이 골 결정력의 아쉬움이었는데 그걸 해결한 마지막 퍼즐이 딱 정예원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컨디션으로 나오는 경기보다도 아쉽게도 유리몸인 상태로 나오는 경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자꾸 고장이 나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예원 선수가 가장 최근 경기, 국대팸 경기는 아예 결장을 했죠. 그래서 8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G리그 5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스밍파와의 경기에서 데뷔를 했고 두 번째 경기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 이 경기에서 임팩트가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그리고 발라드림 팀 역사상 가장 짜릿한 승부라고도 할 수 있는 원더우먼과의 경기, 0대2로 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었죠. 그 중에 또 2골을 정예원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G리그에서만 5골을 기록했으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이 G리그는 참 잘 소화를 했는데 G파컵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G파컵 때는 이제 갈비뼈 쪽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럼에도 탑걸전에서는 한 골을 기록했죠. 하지만 플레잉 타임은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갔었고 이 구척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갈비뼈 부상이 생기면서 플레잉 타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득점을 한 이 3경기에서 다 승리를 했고 이게 최근 9경기 발라의 3승입니다. 정예원 선수가 득점을 하고도 진 경기는 이 경기가 유일한데요.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번 G리그입니다. 정예원 선수의 부상, 김보경까지 더블 부상을 당하면서 김보경은 아예 결장을 했고 정예원은 조금 나왔는데 그 경기에서도 정예원 어쨌든 득점을 해줬어요. 지난 탑걸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때는 플레잉 타임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었다. 그러니까 최근 3승 6패 중에 3승. 정예원이 넣으면 이긴다라는 공식화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코 끼워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그만큼 정예원이 있을 때 어려운 클러치를 넘어가면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최근 경기 결정한 걸 제외한다면 8경기에서 7골을 넣었으니까요. 순도도 높습니다. 다만 이 유리몸 이슈가 최근에 힙합 선수도 그 유리몸 이슈가 있었고 한초임 선수도 저는 초반에 유리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리기도 했었죠. 근데 정예원 선수가 좀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속상할 선수는 정예원 선수입니다. 모든 부상당한 선수가 그렇죠. 골대녀에서 심지어 실제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 자책감, 미안함, 가장 목소리 높여서 팀원을 응원해주고 물도 챙겨주고 여러가지 벤치에서 이제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가장 무겁고 속상할 선수는 물론 이 뼈예원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부상이 팩트로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9경기 중에 4경기가 약간 이런 셈으로 흘러갔다니 물론 부상당한 상태에서 2골 넣은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경기에 영향력이 없고 그냥 만년 식스맨 후보라면 부상을 당하건 말건 별로 영향이 없을 텐데 이 선수가 있고 없고가 팀의 결정적인 승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정예원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유리몸 상태인 정예원은 팀에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표를 계속 들여다봤으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리그에서 데뷔했던 정예원 선수죠. 다른 동료 루키들과 함께 말이죠. 이 두 번째 경기가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트트릭을 했던 그 경기인데 선취골 장면이에요. 김진경을 상대로 이 시즌의 진경은 어땠냐면 MIP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척이 우승한 시즌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기량 발전을 이뤘던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유미, 차설인 다른 선수도 거론은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는 김진경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김진경을 여리여리한 선수가 뭔가 그리고 좀 구부정한 자세로 이때부터 이제 뼈의 원, 뼈 트라이커 이런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죠. 몸으로 어깨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 몸싸움을 이 일기토를 이겨내면서 득점을 했다는 게 좀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골이 쌓이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게 뼈예원의 G리그 두 번째 만에 이뤄냈어요. 드디어 발라가 이 퍼즐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두 골을 넣었던 이 원더전도 참 대단했습니다. 이게 2대2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요. 키썸 키퍼가 다소 전진을 했고 골대에다 우겨 넣는 그 장면인데 야 이것도 2대2를 만드는 골이니까요. 0대2로 지다가 따라가는 그 정예원의 골. 전반 12분 후반 9분 굉장히 막판에 득점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라 최고의 클러치 히터, 골대는 전체로도 가장 많은 버저비터를 넣는 선수죠. 이 발라 팀 역사상 가장 짜릿한 승부라고 이거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또 마시마를 앞세운 원더가 굉장히 막강했던 또 시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기 가수 더비였습니다. 지금은 탑걸에 댄서들이 가세도 했습니다만 가수 더비란 이름이 좀 더 어울렸던 그 G파컵이었는데요. 이것도 2대2에서 3대2로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굉장히 희속 게임의 클러치 상황에 해당되는 이걸 넘어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싶은 걸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 하나하나의 순도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정예원이 해결해줘요.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가고 이건 역대급 대승이었죠. 발라드림 입장에서도 3서가 다 고루 활약을 해줬고 여기가 정예원까지.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예원 혼자 절대 승리를 이끌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서가 바탕이 되고 리사 키퍼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선방을 해주고 그리고 식스맨까지 돌아가면서 승리를 차지한 게 맞고요. 하지만 기존의 3서와 리사만 있었을 때는 강강약약의 이미지가 더 뚜렷했죠. 하지만 정예원이 오면서 좀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는, 아까 말한 이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 골게터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뼈예원이라는 닉네임답게 그렇다고 뼈 부상을 당하면 안 되는데 갈비뼈 부상이 찾아오게 되죠. G파컵 구척전이었고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하고 허슬을 즐기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여리여리한 하드웨어가 견디질 못하는 것인지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감독들이 되게 사랑하는 유형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전에 김가영 선수가 그러한 유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정예원도 마찬가지다. 이근호 감독이 결국은 지금 발라의 사령탑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연이 지속됐는데 김병재 감독 또한 예원이가 많이 뛰어서 발라가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런 평가도 당시에 있었고요. 결국 이 경기는 구척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데 최근 국대 팸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예원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경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경기는 득점하지 못하는 굉장히 유사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민서가 지는 경기마다 굉장히 분투했던 거, 지는 경기마다 그래도 득점했거든요. 경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서가 그나마 파이터적으로 싸웠던 경기도 꽤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번 시즌이 되는데 보경도 부상을 당했고 예원도 출전할 수는 있으나 100%가 아니었다. 이게 바로 탑걸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걸 킬러의 면모답게 체리나를 달고 들어가서 이것도 이 견제를 버티고, 그러니까 김진경과의 그 첫 골을 넣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정예원다운 멋진 골이었습니다. 이것도 왼발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왼발 슈팅을 했거든요. 상당히 멋진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날 또 유빈 선수의 또 인생 경기이기도 했죠. 2대0으로 이기던 경기를 3대2로 또 뒤집히는 원더전과 완전히 리버스였던 경기였죠. 물론 이런 경기도 발생합니다만 역시나 정예원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거든요. 이 경기가 유일하게 정예원이 득점하고도 이기지 못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 경기입니다. 이제는 아예 내전근 파열 진단이 나왔어요. 출전 불가했습니다.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연이어서 최근에 한 3-4 경기 유리몸 이슈가 본인에게도 너무 안타까웠지만 발라라는 팀에게도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죠. 이날 경기 벤 선수에게 한 크게는 4차례 정도 찬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정적 찬스가 한 3번, 하프 찬스가 한두 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벤 선수의 입장에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고군분투해줬고 일취월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벤 선수 개인의 레벨에서 생각했던 내용이고, 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골은 넣어줬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벤 선수를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벤 선수는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팅 때리려고 노력했고 패스에 관여됐고 좋은 위치에 가 있었고요. 어쨌거나 이 상황 정예원, 뼈 예원이라면 해결할 만한 좋은 상황이었고, 이건 좀 더 다른 장면입니다. 좀 더 가깝죠. 좀 더 확실한 찬스에 가깝습니다. 이 수비가 무너져 있고 시은미와 1대1인데 이거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득점하지 못했죠. 역시나 뼈예원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장면. 이건 완벽한 찬스라기보다는 하프 찬스에 가깝습니다. 슈팅까지 잘했고 실제로 유효슛인데 니어에 있던 시은미에게 막혔어요. 물론 시은미도 잘하긴 하지만 역시나 뼈예원이었다면 좀 더 확실한 마무리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장면. 하프 찬스니까 막힐 수도 있다는 그런 확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완벽한 찬스는 후반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경이 잘 비벼줬어요. 막강했던 양박 듀오 이 수비 라인을 벗겨내면서 이 광활한 뒷공간이 오픈됐고 여기서 벤 선수가 잘 끌고 갔어요. 이 장면 저는 이거 생각났습니다. 뼈예원을 각인시켰던 첫 장면. 김진경을 심지어 달고 들어가면서 일기토 이겨내면서 득점했는데 여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뼈예원이었다면 싶었던 장면이죠. 슈팅까지 잘했습니다. 이건 벤의 레벨에서는 정말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더 끌고 갈 수 있었죠. 공간이 많이 남았고 충분히 끌고 간 다음에 마무리했다면 아무리 시은미라도 막기가 어렵다. 물론 시은미도 잘했지만 여기서 멀리서 때리면 이 슈팅각 잡기가 훨씬 더 쉽죠. 더 구석을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았고 더 끌고 올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벤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뼈예원이었더라면 그쵸? 거듭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죠. 결국은 4대0으로 국대 패밀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국대 패밀리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강력한 팀인 게 맞습니다만 결국 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결정적인 상황마다 득점을 하지 못해서 흐름이 넘어가서 라자냐 마냥 한 겹 한 겹 쌓이게 됐거든요. 한 번에 4대0이 된 게 아니라 놓칠 때마다 하나 벌어지고 결국 이 결정력만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뼈예원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건강한 상태였다면 스코어 차이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대팸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요. 이렇게 원사이드한 스코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장 반응도 그랬잖아요. 발라가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있는데 스코어가 벌어진다. 국대팸은 잘했어요. 국대팸을 폄할 생각 없고 시은미 키퍼도 잘했고 국대팸 전원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발라드림이 좋은 장면에서 마지막 결정을 못했던 것은 결국 뼈예원의 부재가 매우 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골대녀를 초창기부터 오래 다루기도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라이브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양 팀의 부상 없이 100대 100 전력으로 온전한 전력으로 꽝 붙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팬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하지만 뭐 사람의 부상이라는 게 의도대로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작진 또한 안타까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재밌는 경기를 본인들은 보여주고 싶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국대 패밀리는 계속 크루징 잘 나가고 있어요. 국대 패밀리를 저지할 만한 팀이 있을지 그것도 완전 포인트입니다. 자, 발라는 참 흥미로운 팀입니다. 기존의 삼서가 근간이 돼서 버텨주고 리사 키퍼까지 이 4명이 기존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깨비 팀 혹은 강강약약의 팀 컬러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멤버들이죠. 발라드림의 게임이 항상 재밌다는 평을 듣게 되는 주축 멤버들인데요. 하지만 또 결정적인 강팀으로 도약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이 퍼즐이 바로 정예원 선수죠. 이 3명의 골 결정력이 아쉬울 때, 팀이 안 풀릴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예원이 출전 불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상은 찾아와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은 벤 나름대로 고군분투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예원이라는 퍼즐을 메울 만큼 그렇게 단시간에 성장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근호 감독 분명히 액션이를 잘 이끌었던 좋은 명장입니다. 보경 선수가 또 하나의 퍼즐인데 바로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보경 선수가 맞이한 가장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역시나 시은미 키퍼가 잘 막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스페이스는 매우 광활했습니다. 자, 보경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컨디션 한 40,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이 김보경이 잘하는 온전한 컨디션이라면 부상에는 회복됐으나 확실히 폼이 덜 올라왔다. 결국 뼈의 원이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 김보경이 더 잘 해결해 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보경의 부상도 동반되면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2패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뼈의 원 선수의 유리몸 이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영향력이 없는 선수였다면 굳이 이 부상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떤 선수든 부상당하면 안 됩니다만 이 축구적으로 볼 때는 이 결정적인 뼈 트라이커가 부재할 때 발라드림이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경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동반으로 지금 부상 이슈가 있다. 자, 보통은 녹화 시점과 현 시점이 한 시차가 2달 정도는 나곤 하죠.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후의 경기들에서 예원 선수가 건강이 회복돼서 팀의 전력에 좀 보탬이 됐을지 아니면 유리몸 상태가 이어져서 안타까운 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래서 보경 선수가 폼이 회복돼서 삼서와의 시너지를 맞춰갈지도 궁금해지죠. 왜냐면 사실은 보경을 영입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삼서의 파괴력 있는 어떤 경기력에 보경까지 가세한다?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포인트였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로 승현 보람을 영입한 탑걸 유정과 함께 그런 풋볼 한번 보여줬고 물론 한 경기긴 합니다만 서리 선수 같은 경우도 원더에서 구척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어우러짐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예원 선수의 상태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 또 보경이 삼서와 녹아드는 풋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